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어제는 따뜻했죠. 그래 주변에 이제 뭐 이렇게 뒷산에 그 예전에는 참 그 길이 정리가 안 됐었는데 요즘은 그 이제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도록 공사를 해놨다고 해서 가봤더니 참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침에 지금 바람도 불고 많이 춥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또 뭐 국민들의 여러 가지 생각에 지금 크게 보기에는 이제 뭐 보수 진보 나눠진 것 같지만은 실은 우리나라에서 항상 얘기하지만은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구분을 갖다가 그 우리 윤 대통령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놓은 것 같아요. 국가를 이해하는 세력과 반국가적인 세력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삼국지를 보면은 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가장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 두 사람이 있었죠. 실은 이제 뭐 장비, 조자룡 뭐 이런 훌륭한 장수도 있었지만은 실은 이제 삼국지를 통해서 가장 용맹이 뛰어났던 장수는 요포죠. 물론 이제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 부하들한테 이제 묶여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했지만은 또 이제 초안지에서는 황후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여포의 용맹함을 잠깐 기억은 하지만은 이렇게 뭐 얘기가 되지 않고 있는데 황후는 패양별이라는 뭐 그런 극으로 지금도 그 중국에서는 공연이 되고 하고 있는 바입니다. 29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여기에는 하나의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죠. 사면초가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곤 일척. 그러니까 천하를 두고 항우와 유방이 싸우는 그러한 형세를 갖다 표현했던 게 건곤 일척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우가 마지막에 몰려가지고 그 어느 이제 그 마지막 전세에서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초나라 노래가 슬프게 들려가지고 항우가 이끌고 있던 병사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거기서 이제 패해가지고 마지막 도망갔던 데가 오강이라고 거기를 건너면 강동 지역으로 가는 그 강이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이제 있는데 그 뱃사공이 빨리 건너라. 강동으로 건너가면은 충분히 앙업을 이룰 만한 그런 조건이 되니까 빨리 배를 타라 라고 건너가. 그 배를 타고 건너가면은 항우는 이제 살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항우가 거기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들을 대하겠냐? 강동 사람들을 대하겠냐? 그러니까 항우가 제일 처음에 전쟁에 참여할 때 강동의 젊은이들을 끌고 갔었죠. 거의 다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설사 그들이 나를 보고 항우를 보고 뭐라고 하지 않다 해도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겠는가? 라고 거기서 이제 자결을 하죠. 지금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평할 때는 유방은 굉장히 조금 뭐랄까 현실적이고 좀 일부는 좀 강교하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론 이제 그 이하의 장량과 소와 같은 친구들 대단한 이제 전략가하고 행정가가 있었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일어서고 뭐 이렇게 밑에 한신이라는 장수도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한신의 지략에 항우가 패했던 거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제 밑에 훌륭한 그 신하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유방은 한나라를 세웠고 항우는 좀 뭐라 할까요? 그 중간중간에 표현한 것 보면은 그 대단한 프라이드, 자신감 그리고 누구도 뭐 자기는 누구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생각 그리고 이제 정말 절실하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굉장히 우위를 사랑했죠. 그 여포가 초선을 사랑한 거다고 그 두 남자가 그 사랑에는 굉장히 순수했던 것 같아요. 여포도 초선을 사랑했었고 항우도 우위를 사랑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항우는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굉장히 아쉬움도 있었겠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한 결정이었죠. 29이었던가요? 스스로 내가 그들에 대할 면목이 있겠는가, 그들이 나한테 뭐라 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부끄럽지 않는가 라고 거기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뭐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형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죄를 짓고 뭐 이렇게 수사를 받고 또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별의별 이유를 다 대가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이런 정치인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 뭐 면책 특권이라든가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기분 나쁘게, 중학생 수준도 되지 않는 언어를 막 남발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민을 대표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꼭 사용하는 게 국민의 대표라 이거야. 내가 국민들로부터 선출받은 내가 국민의 대표인데 감히 거기 나오는 증인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그냥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국민들이 뭐라 하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는가? 지금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은 정치인들. 그 다음에 그 정치인들의 뭐 압력에 구렸는지, 뭐 그 사람들 본연에 갖고 있는 그 정도의 자질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부 국민들을 굉장히, 국민들이 의혹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판결에 관여하고 있는 재판관들, 그 다음에 검찰, 전번에 뭐 특수본입니까? 그 다음에 공수처, 그 다음에 여당 국회의원들, 이걸 보면은 물론 이제 훌륭한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볼 때 앞으로 뭐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만한 사람들도 있다. 젊은 친구들이 이 생각 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을 갖다 실망시키고 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향후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생각하는 면목. 이 면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어떤 내 얼굴 모습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이제 어떤 시각, 이런 걸 갖다가 해서 면목이라 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본인의 이제 스스로 뭐 자영업을 한다든가 회사를 경영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덜 할지라도 국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스스로 어떤 그 양심도 있어야 되고, 또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염치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럴 자신감이 없으면은 그런 자리에서 스스로 좀 물러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본연의 그 모습대로 그냥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공직, 그것도 고위공직,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리에들 있으면서 국민들이 볼 때도 상식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고 그러는데 부끄러움 없이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씩 돌아보시고, 내가 볼 때 진짜 국민들, 어려운 국민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뭐, 특히 뭐, 이렇게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취직하지 못하고 있는 젊은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절대적으로 어려운 거지.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은 보니까 충분하게 먹고 살만하고, 또 자녀들만 외국에도 유학도 시키고, 그렇게 있으면서 어떻게 계속 갖다가 자기 이익을만 추구하는 쪽으로 국가에서 부여하는 그런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남용해서는 안 되겠죠.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그러한 자질이 부정한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려놓고 일반인으로서 이렇게 본인의 성향에 맞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뭐 이 말은 정말로 지금도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또 다른 공직자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젊고 참 지금 내가 이런 방송을 올리고 있지만 부끄러울 정도로 정리되고 적확한 용어를 쓰면서 열심히 활동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는 거 보고 정말 다행스럽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는 희망을 갖습니다. 여하튼 오늘 갑자기 또 날씨가 좀 추워지는데 건강에들 유의하시고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